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3회 전기기사 필기 신유형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이렇게 이제 세 과목에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약간 이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된다든지 아주 예전에 출제가 됐는데 이제 최근에 또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다든지 또는 실기시험 쪽에서 또 적용이 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 과목당 이제 몇 문제씩 좀 선정하여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력공학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전압과 유효전력에 일정할 경우 부하역률이 70%인 선로에서 저항 손실은 자, 역률이 90%인 선로에서 저항 손실과 비교하면 약 얼마인가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설정을 하는 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역률이 70%죠. 그때 이제 저항 손실이 있고 역률이 90%일 때 저항 손실. 둘이 이제 비교한다라는 거죠. 근데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면 역률을 개선한다. 역률이라는 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역률이라는 것을 이제 선정을 해서 뭐 전력 손실도 줄이고 전압 강화도 줄이고 설비 이용률을 늘리고 그렇죠? 전기세도 줄이고 역률을 개선해서 그런 효과를 얻게 되니까 역률을 개선하면 손실이 얼마가 될 거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서는요 문제를 잘 읽어보게 되면 역률이 70%인 선로에서의 저항 손실은 90%인 선로에서의 저항 손실과 비교하면 얼마가 될 거냐. 그러니까 70%일 때 저항 손실 값을 찾아라 이거예요. 누구와 비교했을 때? 90%인 상태랑 비교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기 전원이 있고 이쪽에 이제 부하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요. 전원에서 부하 측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로가 쭉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지가 설정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뭐 이제 전주를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완금 잡아서 전선을 이렇게 가선을 했어요. 전선을 가선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부하에 나타난 소비 전력이 예를 들어서 P킬로와트다. 그다음에 부하의 전압이 뭐 킬로볼트다. VN. 그냥 부하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제 한번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의 어떤 그 표현된 값이 부하에 전달된다라는 것은 네, 전압이 걸려야 될 것이고 전류가 흘러와야 되겠죠. 그럼 그 전류가 흘러오면서 선 자체에 뭐가 있을까요? 저항값이 설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저항 성분, 물론 리액턴스, 그래서 뭐 임피던스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손실에 대한 개념만 설정을 하는 거니까 R만 잡도록 할게요. R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얘랑 만나서 전압 강화도 생기지만 전력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우리가 이제 저항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전선에서 나타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으로서 이 선이 만약 구리선이면 우리는 통상 이것을 동송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PC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PC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 제곱에 저항의 곱으로 통상 열은 표현하죠. 주례 법칙을 적용시켜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에서는 역률에 따라서 손실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손실을 이제 역률에 대한 개념을 끌어와서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전류값 IN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하에 전달된 전력이 P킬로와트다라고 하면 P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전류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했을 때 기본 개념으로 뭐 단상, 함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 소비 전력 또는 부하에 전달된 전력이다. 그러면 이 수식에서 전류값을 선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압 VN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분의
P라고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하에 전달된 소비 전력이.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여기다 이제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네, 손실가 PC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역률의 제곱에 분해. 그쵸? 그 다음에 P의 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R 값으로 설정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PC 값하고 역률의 개념. 그래서 손실가 PC라고 하는 것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됐을 때 역률이 70%, 그렇죠? 그다음 역률 90%. 그러면 역률 70%일 때의 손실값하고 90%일 때의 손실값은 다르겠죠. 그걸 이제 누굴 기준으로? 70을 기준으로 70일 때를 구하는 거죠. 90과 비교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설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관계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요. 자, 비례식이니까요. 지금 역률 70%일 때 저항 손실을 P 아래첨자 70%로 설정했죠. P 70이라고 이제 읽을게요. P 90이라 이건 읽을 것이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P 70% 그쵸? 는 역률이 얼마예요? 그때 역률 0.71로 설정하는 것이죠. 역률 0.7일 때 손실. 근데 역률이 이제 0.9일 때, 역률이 90%, 역률이 90% 0.9일 때 이제 손실은 P 90%. 이건 0.9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제곱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하시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틀리신 분들도 계시고 70% 선로에서의 저항 손실이 역률 90% 선로에서의 저항 손실에 비해서 얼마냐?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얘가 얼마냐? 얘가 기준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아래다 쓸까요?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요게 P 70%일 때 손실은 얘랑 곱을 얘로 어떻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0.7 제곱분의 1 곱하기 P 90%가 될 거고 곱하기 0.9 제곱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을 한다. 계산기 쭉 눌러주면 값이 얼마가 될 거냐 하면 1.65 P의 90%가 되는 겁니다. 즉 역률 70%일 때의 손실값은 역률 90%일 때 손실값에 비해서 1.65배 크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손실값은 대략 얼마 정도 설정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기 보니까 1.7로 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이렇게 나오던 유형은 사실상 별로 없었죠.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형태는 어떤 패턴으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됐을까요? 역률이 이제 개선되게 되면 이제 손실은 개선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형태가 나왔었죠. 즉, 역률 70%일 때 손실을 90%에 비해서 얼마냐가 아니라 90%일 때 손실이 역률 70%일 때에 비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통상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표현된 요 수식을 이쪽에서 끌어당겨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역률이 90%일 때 손실은 70%일 때 손실에 비해서 어떻게 될 거냐. 얘랑 곱을 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 정리하면 0.9 제곱분의 1 곱하기 P70 그 다음에 얘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0.7 제곱분의 1분의 1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0.9분의 0.7의 제곱에 그 다음 70%일 때 손실. 이렇게 이제 통상 표현이 되는 게 기존의 문제들이었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0.6 비 70%가 설정이 돼요. 즉 역률을 70%에서 90%로 계산하게 되면 계산 전에 비해서 계산 후 역률이 90%일 때는 계산 전에 비해 손실이 60%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기존 문제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일반적으로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급하게 설정하셔서 풀이를 하시면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막 풀게 되면 보기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좀 착안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손실의 감소율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감소율이다라고 하게 되면 1-0.6 곱하기 100 그러면 얼마예요? 40%가 감소한다. 기존 역률 개선 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즉 역률을 개선하게 되면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압 강화 줄고 전력 손실 줄고 전원의 설비 용률은 늘어나고 그다음 전기세도 이제 절감을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기존에 출제됐던 건 이렇게 역률이 개선됐을 때 이런 형태로 해서 얼마가 될 거냐, 감소율은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주가 됐었는데, 이건 이제 역률 개선을 시켰다. 근데 개선 전의 형태는 개선 후에 비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요. 문제를 정확하게 좀 읽어주시고 표현해 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문제가 됐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삼상 3선식 송전선에서 L을 작용 인덕턴스라 하고 L2 및 LM은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일선의 자기 인덕턴스 및 상호 인덕턴스라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L 값이 작용 인덕턴스고 그 다음에 L2가 지금 자기 인덕턴스죠. 그 다음 LM은 상호 인덕턴스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기를 보니까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어떤 관계로 값을 구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작용 인덕턴스 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작용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통상 합으로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표현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정답은 3번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돼줘야 될 것이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일선의 값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지금 3상 3선식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 3상 3선식 중 1선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3상 3선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 이런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나타낸다면 자, 이렇게 이제 어떤 3상 3선식이 설정이 돼 있다. 그래서 A선, B선, C선.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특정 선 또는 특정 상을 설정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IA 전류가 이제 흘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지고 대지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인덕턴스 관계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전류가 흘러서 그 전류 흐르는 선 자기한테만 영향을 주는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IA 전류가 흘러서 자기 선에만 영향을 주는 이 인덕턴스 우리가 L2라고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인덕턴스가 지금 L2 값이니까 상호 인덕턴스는 LM 값이고요. 그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특정한 선이 있을 때 거기에 전류 흘러서 발생한 자속이 옆 라인에 옆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표현하게 되면은 B선하고 C선에서 영향을 주는 형태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B선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C선 쪽이면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값도 LM 값이 되고 여기 값도 LM 값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의 값이 A선에 어떤 형태로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 것이 흘러야 자속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즉,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삼상평형이 되게 되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요 A선에 특정상 또는 특정선에 나타나는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IA선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쵸? 그 IA 선 자체에 그 선에 IA가 흘러서 나타나는 게 자기 인덕턴스가 될 거고 그럼 IB, IC선에서 전류가 흘러서 나타나게 되면 이건 상호 인덕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전류 3개가 합쳐지면 결국에 0이 되는데 그럼 그 전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인덕턴스 값이 이렇게 표현된다면 결국에 얘네들도 더하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작용 인덕턴스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간단하게 벡터로 좀 설정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서 표현된 A상 전류죠. A상 전류 형태가 만약 이렇게 IA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IB가 되고 이렇게 IC가 된다면 결국 자기 인덕턴스가 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상호 인덕턴스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을 더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더하는 셈이 된다면 평행사변형법을 적용을 시켜서 대략적으로 잡게 되면은 이만큼이 이 둘의 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둘의 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둘의 합에 해당하는 게 얘네 둘이 이제 더해지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는 LM 값이니까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걸 합쳐서 LM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거 합쳐서 이제 LM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IA, 즉 A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형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L2 값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엔 자기 인덕턴스 L2 값의 방향하고 상호 인덕턴스 LM 값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이때 이 두 벡터의 합으로 설정한 요 벡터는 사실상 요 벡터랑 같아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지금 이쪽에서 이쪽 영향 미치고 이쪽에서 이쪽 영향 미치는 건 거리가 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어때? 그 크기가 적겠죠. 미치는 영향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했을 때 여기를 어떻게 해요? 길게 잡아가지고
길게 잡아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길게. 아니면 얘를 상대적으로 짧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IA. 그 IA 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발생한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죠. 그래서 결국 얘랑 이제 어떻게 해요? 더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LM에 해당하는 걸 더하는데 어떤 형태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끌어내려서 여기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자격 인덕턴스 L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덕턴스 L2 값에다가 더해야 된다. 누구를? 상호 인덕턴스를 더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 된다. 고로 자기 인덕턴스 L2 값에서 상호 인덕턴스 LM 값을 빼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언제?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일선의 작용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LE-LM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다 일일이 구성하고 설정한다 쉽지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형태 같은 부분, 그 형태는 한번 좀 보시고 답을 그냥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시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 문제는 뭐 이 정도까지 설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단 전력 원선도의 전력 방정식이 PR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QR 플러스 400 가로 닫고 제곱은 25만으로 표현되는 전력계통에서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PR과 이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효 전력 QR은 각각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언급하는 게 이제 두 가지네요. 두 가지를 찾아라라고 한 것 같은데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과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효 전력을 찾으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요 34번 문제는 원래 이제 원론대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저 전력 원선도라고 하는 걸 막 그려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좌표평면 잡아가지고 대략 이제 1사분면 쪽에다 점 하나 찍고 원 하나 그려줘서 이게 송전원이다. 그 다음에 3, 4분면 쪽에 점 하나 찍고 원 하나 그려줘서 이건 수전원이다. 송전단, 수전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문제 부분을 문제에서 언급한 내용만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이요. PR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QR 플러스 400의 제곱은 25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잖아요. 이때 이 수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돼요. 이 수식의 의미는 크게 이제 어려울 건 없고 여기가 이제 유효 전력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가 무효 전력을 얘기한다. 여기는 피상 전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제곱, 그 다음에 요것도 제곱이 된 거예요. 그럼 제곱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요 값은 500의 제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지금 표현된 부분에서 먼저 여기부터 한번 해보죠.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표현된 그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요. 피상 전력. 이게 이제 겉보기 전력이죠. 겉으로 보이는 전력. 근데 이 피상 전력이 결국에는 그 피상 전력을 기준으로 선로를 꾸미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전원이 있고 여기에 부하가 있다. 전원에서 부하 측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쭉 하겠죠. 전기 에너지 공급을 쭉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뭐 선로를 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 전선의 굵기, 이 전선의 굵기를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전선의 굵기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허용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강화, 그 다음 기계적 강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죠. 이때 이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이제 예상되는 부하들이 있으면 그 부하에 필요한 전류를 다 이제 부해가지고 더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기동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여유분을 좀 고려하는 것이죠. 그때 표현되는 그 전류는요, 유효분 전류가 아니고 무효분 전류가 아니고 걔네 둘이 같이 들어올 걸 생각해서 표현한 피상분 전류가 되게 됩니다. 그 허용 전류로 인해서 전선의 굵기가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 전기 설비 자체가 전원으로 표현된 발전기나 변압기도 볼트 암페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부하도 이제 뭐 볼트 암페어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피상 전력이 갈 수 있도록 시공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피상 전력이 갈 수 있도록 시공이 됐다, 또 용량이 잡혔다라고 하게 되면요, 가장 많이 보낼 수 있는 건 피상 전력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PR을 찾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원에서 부하체 에너지 공급하는데 저 PR에 해당하는 저 유효 전력 개념을 얼마까지 보낼 수 있을 것이냐? 가장 많이 보낼 수 있는 건 당연히 무효 전력이 없이 유효 전력 값 자체가 피상 전력, 유효 전력 전체가 다 흐르는 상태로 나타내면 그 가장 큰 값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여기에 값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이 값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무효 전력을 어떻게 없앨 거예요? 없어져라 주문하면 없어진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어떤 무효 전력 값을 조정하기 위해 뭘 설치하자? 하나면 조상 설비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조상 설비를 설치하는 부분, 변전소가 있으면 그 변전소에 누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표현만 하겠습니다. 1차 권선, 2차 권선, 3차 권선. 그래서 1차 권선 쪽으로 전기에너지 가면 2차 권선에서 나와서 부하초 전기에너지 갑니다. 이때 3차 권선에 SC. SC라고 하는 건 전력용 콘덴서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만 조상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또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동기조상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L이나 C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 조상기를 가지고 무효 전력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선로 자체 용량 또는 전기 설비 용량 자체가 유효분, 무효분을 고려해서 피상분의 개념으로 잡혀 있으니까 유효 전력이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유효 전력 자체가 피상 전력의 크기가 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요 무효 전력이 얼마로? 없어지게 되면 유효 전력이 피상 전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얘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400의 무효 전력이 있는데 거기다 QR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해지는 QR은 얼마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400이 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00하고 400이 더해지니까 0이 돼버리면, 이게 0이 돼버리면은 유효 전력은 PR의 제곱은 25만이 될 거니까 따라서 PR은 500으로 설정해서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은 500이 되고요. PR은 500이 될 것이고, 그때 이제 필요한 무효 전력은 마이너스 400이 설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우리가 통상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얘기는 전압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요소를 이용해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뭐라고 설정하냐면, 또는 전력공학, 전력계통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압을 조종하는 건 뭘 가지고 조종하느냐? 무효전력을 조종해서 전압을 조종한다. 이렇게 이제 통상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건, 즉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정해진 값이에요. 그 정해진 값이니까 그건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화시킨다. 무효전력은 만약에 뭐 L이 많으면 C를 갖다 붙이면 되고 C가 많으면 L을 갖다 붙이면 되죠. 그렇게 어떤 무효전력 값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전압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압을 변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효전력 영향을 안 받아야 되죠. 무효전력 영향을 안 받으려면 무효전력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0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번 문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표현이 되는데요. 요게 글쎄 최근에 1년, 2년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유형으로 표현되는 문제가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 되시면 한 번씩 좀 잘 봐주시고 문제 푸는 패턴이 이 수시간에서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34번 문제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자, 다음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전압 6000V Y결선 3상 발전기 중성점을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를 100A로 제한하는 저항기로 접지하려고 한다. 저항기의 저항값은 약 얼마로 하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3상 발전기라고 표현했는데 전원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뭐 3상 발전기로 생각하셔도 되고 변압기로 생각하셔도 되고 결국에는 Y결선이라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됩니다. Y결선이 나왔고 3상 나온 상태에서 전격전압 6600V는 선과 선 사이 전압, 선간 전압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좀 설정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통상 우리가 이제 Y결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성점이라고 하는 걸 뭐 하기 위해서예요? 접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하기 위해서 이제 Y결선을 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 문제의 경우는요, 뭐 그렇게 이제 새로 나온 유형이라기보다는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거나 또 이제 실기시험 쪽에서 저항접지 개념이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기로 저항한다. 저항기로 저항한다가 아니라 저항기로 접지한다죠. 저항기로 접지한다. 이게 이제 저항접지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때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될 게 대지전압하고 사용전압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에서 언급되는 형태 지금 쭉 나열했고 빠져 있는 게 여기요. 예를 들어 이제 A선, B선, C선이라고 했을 때 선과 선 사이 전압, 그게 전격 전압으로서 6600V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때 특정 선 C선에서 만약에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지락사고로 인해서 흐르는 지락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지락전류는 이렇게 타고 흐르게 되겠죠. 그때 지락전류 IG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뭐가 확보가 돼야 됩니까? 전압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 전압은 여러분 전류를 흘리는 전압은 사용전압이 아니라 대지전압이에요. 선간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전류를 흘리는 수 있는 전압은 대지전압이다. 또는 뭐 그나마 좀 비슷하다면 상전압이다. 즉 대지전압, 지면을 기준으로 어떤 전기 에너지를 측정한 값, 대지전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표현한 게 대지를 기준으로 표현된 대지전압이 될 거죠. 그 대지전압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 지면은 대지는 여기 한 점이니까 여기죠. 중성점. 그다음 여기에서 쭉 가면 여기. 결국에는 요 전압, 요 전압, 요 전압이 대지전압이 되는 거고, 그 대지전압은 말 그대로 지금 Y결선의 성간전압 6600이니까 6600을 루트 3 나눠준 게 대지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값은,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 건 오음분의 볼트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볼트는 대지전압 루트 3분의 6600볼트. 근데 여러분 지금 중성점 접지를 했는데 접지선에 오음값이 하나도 없다. 그럼 0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0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락전류 IG 값은 얼마가 될까요? 분모가 0이니까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락전류가 무한대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죠. 뭐 기기 자체에 충격이 가해진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게 뭐 기계가 흔들리거나 깨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장치 용량도 커져야 될 거고 등등의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주거나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줘야 될 것은 요 지락전류는 영상분 전류죠. 그 영상분 전류는 전자유도 장애를 일으켜요. 그 전자유도 장애는, 또는 전자유도 장애의 크기는 우리가 통상 전자유도 전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전자유도 전압을 EN이라 표현하면 얘는 오메가 M값의 3I0로 통상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M값 상호 인덕턴스가 길이에 비례하니까 L값을 곱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요 3I0가 지락전류 IG 값이에요. 여기가 이제 무한대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거 엄청 커지니까 옆 라인 다 나가고 전화 안 되고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 영상분 전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줄여야 되죠. 그럼 지락전류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밑에 오음값이 0이 되면 안 되죠. 그 오음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락전류 흘러가는 그 라인, 중성점 접지선, 여기에다가 저항을 갖다 끼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항을 하나 끼우자. 그러면 그 저항값이 커지면 지락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겠죠. 즉, 이 수식을 아래 다시 한번 써보면 지락전류 IG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흐르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요 전압이죠. 그쵸? 루트 3분의 6600인데, 그때 요 R값이 여기다라고 하면 이렇게 커지면 지락전류가 줄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류가 작은 게 좋기는 해요. 저항이 커져야죠. 근데 이 저항이 커지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류가 올라가다가 이게 큰 전류가 올라가는데 그때 저항하고 만났어요.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타버립니다. 그럼 여기 타버리게 되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비접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여기 계통이 다 망가져요. 절연이 파괴돼가지고. 그래서 저항 접지는 이렇게 많이 쓰지는 못하죠. 그래서 애초에 이 저항 접지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형태로 타버리지 않는 선을 설정해서 접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류라고 하는 게 전압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너무 높은 전압에서 못 쓰죠. 고압 한 3300, 6600 정도, 또 높으면 한 22000 정도까지도 좀 무리하면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항의 크기가 제한적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값이 커지게 되면 접지선에 설정된 저항기의 저항값이 커지게 되면 지락전류가 줄어든다. 그러면 전자유도 장애가 줄어들고 기기에 가해진 충격도 좀 완화되고 등등의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즉 저항을 갖다 붙여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지락사고 발생 시 지락전류가 원래는 무한대였는데 그걸 얼마로? 100A 이하로 제한하자 이거예요.
100A로 제한한다는 말은 100A 이하로 제한한다. 이걸 붙여가지고 얘를 줄여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죠. 그때 저항값이 얼마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시가 된 거죠. 따라서 지락전류가 100A 이하로 제한할 때 필요한 저항값이 얼마냐니까 저항값 R은 지락전류 IG분의 루트 3분의 6600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거고 그때 지락전류 IG가 문제에서 얼마로 지금 제시된 거죠? 문제에 제시된 게 이게 100A로 제시된 거잖아요. 고로 루트 3분의 6600 이것을 100으로 나눠서 허용된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38.11 대략 38옴 정도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건 이제 실기 쪽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필기 시험에서는 이제 잘 다루어지지 않는 패턴이에요. 저항접지 개념이. 저항기 설정에서 지락전류 확대시켜주는 개념이.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나오다가 또 한번 출제가 됐고, 이게 실기 시험 쪽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가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력공학 다른 어떤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풀이할 수 있는 형태, 좀 가져갔으면 싶은 형태를 몇 문제 선정해서 한번 풀이를 간단하게 보았네요. 네. 전력공학 문제 분석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